주재정원 사업 목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 또는 상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는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러므로 목표는 정량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목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명시해야 해요. 목표를 수립할 때 시간을 고려한다면 사업의 평가 시기와 재검토 시기 등 사업의 중요한 시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주재정원 환경 분석하기의 실행 방법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재정원 환경 분석하기의 실행 방법으로 첫 번째는 조성하고자 하는 주재정원의 개략적인 목적을 조사해야 해요. 주재정원의 목적은 의뢰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원하는 정원의 조성 위치, 목적, 면적, 유형, 예산, 조성 기간, 기타 요구사항 등의 개략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파악하여야 해요. 그런 다음 의뢰인이 개인이거나 또는 회사나 기관 등 단체일 수도 있으므로 의뢰인의 유형에 맞게 요구사항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소통하고 필요시 유사 유형의 사례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해야 해요. 주재정원의 목적을 조사한 다음에는 파악한 목적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정원의 유형을 분류하게 되는데 의뢰자가 조성하고자 하는 정원의 개략적인 목적과 해당 정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예측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정원과 유사한 사례를 조사해요. 다음은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자와 소통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정원의 형태와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대상지의 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환경 종합 분석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환경 분석 요소별로 조사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해야 해요. 조사 항목 선정 시에는 지역의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정원 조성이나 유지 관리에 지역 주민의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지역 주민 대상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상황에서 촬영이나 녹음 등으로 구두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또한 섭외된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사전에 질문서 등을 준비하여 당사자가 미리 관련 자료 및 답변 등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조사 항목에 따른 내용과 조성 방법을 설정하여 간단한 도표를 만들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성지에 있는 단풍나무와 너도밤나무 등의 수목들을 활용 가능한지 파악하고 골짜기 쪽으로의 남서면 경사 지형을
활용한 방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건물의 출입구 및 주차시설과 식양토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환경 분석도를 작성한 다음 정원 조성 방향을 최종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환경조사 항목을 대상지 내부와 외부로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대상지 환경 분석에 따른 환경 종합 분석도를 지형, 토양, 온도 및 습도, 기존 식생, 수전 여부, 설비 조명 등 대상지 내부와 기상, 주변 식생, 지형, 토양 환경, 물 환경, 조망 등으로 대상지 외부를 세분화할 수 있어요. 항목에 따라 조사 내용을 파악하여 환경 종합 분석도를 작성하면 목적에 맞는 정원을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환경 종합 분석도는 이러한 표 외에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과 글로도 표현하고 작성할 수 있어요. 환경조사 내용을 사진과 글로 표현하기 위해 현황 분석한 대상지에 관련 사항을 개략적으로 표현하고 건물의 배치를 정하고 주요 공간별 구획을 나눈 다음 건물인 경우 경계선 주위의 울타리와 대문, 창고 및 주차장 등의 상황을 표시해요. 특히 상하수도, 정화조, 맨홀, 배수구, 옥외 조명 등 설비의 위치와 크기도 나타내야 해요. 그리고 대상지 주변 환경의 기상, 주변 식생, 지형과 토양 환경, 물 환경, 조망 등 주변 경관과의 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현황 분석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개략적인 표현 위에 외곽선이나 컬러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내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범례란에 현황 분석표와 세부사항을 기입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환경 분석을 통해 화면의 예시처럼 정원 설계도로 표현하면 표나 글보다 훨씬 이해가 쉽도록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왼쪽에 위치한 사무실과 건물 사이에는 요청한 식재와 상록수를 식재하여 사무실의 창문을 통해 앞쪽에 보이는 건물을 가려주며 식재 공간을 감상할 수 있어요. 중앙의 건물을 나와 사무실 쪽으로 이동 시에는 쉼터와 식재 공간을 지날 수 있으며 건물 뒤쪽으로는 봄과 여름에 감상 가능한 녹지 공간을 배치했어요. 건물의 오른편에는 요청 식재로 단풍나무와 너도밤나무를 식재하고 답답하지 않게 오픈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대상지의 환경 종합 분석이 끝났다면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성 및 제한성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수완 분석 등을 통해 대상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고 기존 대상지의 조건에 적합한 정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해야 해요. 하지만 정원의 규모가 작을 시에는 수압 분석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화면의 오른쪽 스왓 분석의 표를 살펴보면 왼쪽 위쪽은 강점으로 근대 문화유산과 생태계 프로그램이 접목된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며 오른쪽 위쪽은 약점으로 지역 주민의 저밀도, 고령화에 따른 조성 계획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왼쪽 아래쪽에는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밀도, 고령화 지역의 에코랜드 마크 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이용 활성화 및 타 지역민의 방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오른쪽 아래처럼 기존 등산로의 무분별한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식생 훼손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환경 종합 분석도를 바탕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원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대상지가 지닌 강점과 기회 요소를 부각하고 약점과 위험 요소를 극복하는 방안을 정리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정원의 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그리고 설정한 목표는 글과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문구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가꿔가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정원을 만든다는 목표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 주민도 관리 가능하도록 정원을 설계하여 실행하도록 이해하기 쉽게 화면의 그림처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주제정원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주제정원 기획의 단계로 넘어갈게요. 주제정원 기획하기는 계략 구상, 구상안 작성, 계략 예산, 기획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어요. 주제정원의 기획 단계 중 계략 구상은 목표와 콘셉트 등에 따라 구체적 계획안으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디자인을 하기 위한 계획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계략 구상을 통해 단순하게 공간의 구획을 구분하여 공간의 활용도 등을 정하게 돼요. 첫 번째 단계로 사업 배경 및 목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미래상을 정립하기에 앞서 사업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문서 또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 배경 및 목적을 확실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환경 종합 분석도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하는데 특히 사업 대상지의 각 분야 및 세부 항목별 문제점, 잠재력, 계획 방향을 확인해야 해요. 사업 대상지 현황 분석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부족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종합 분석표를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어요. 내부 환경 요인 중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업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우수하고 뛰어난 요소인 강점을 찾아내고 이 부분이 부족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미약한 요소나 훼손 요인인 약점을 이해하고 약점 분석 내용이 부족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요.
외부 환경 요인인 기회와 위협을 이해하여 사업 대상지 주변 여건 중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업 대상지의 기회 요인 분석 내용이 부족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요인 중 사업 대상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부정적인 요소인 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위험 요인 분석 내용이 부족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구상을 완성해야 해요. 이런 단계를 거쳐 사업 대상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요소를 파악하여 세부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어떠한 정원의 사업 목표가 생물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생물터전 만들기라고 한다면,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생물 서식지 조성, 주민 생태 서비스 제공,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립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원 디자인을 좀 더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앞의 내용으로 도시 속 생물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집 앞 생물터전 만들기의 목표로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고, 주민 생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상을 할 수 있어요. 생물 서식처는 조류 서식처, 양서 파충류 서식처, 곤충 서식처 등으로 조성될 수 있으며, 주민 생태 서비스는 생태 놀이터, 생태 탐방로, 관찰 전망대를 조성할 수 있어요. 이용 프로그램은 체험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세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계략 구상이 끝났다면 구상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 계략 구상안은 주로 공간별 목표, 용도, 특징 등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스케일이나 방위 등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요. 단, 구상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대상지 부지 도면을 바탕으로 오버레이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화면을 보시면 대략적인 구상안을 볼 수 있는데, 공원을 구성하는 공간이 연날리기 공간을 포함하는 전통 문화 행사, 단체 활동 공간, 야외 자연교실, 가족 동산, 별자리 공원, 전망대, 전망대 옆의 야외 자연교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네요. 각각의 공간에 화장실이 표기되어 있고, 각 공간을 가로지르는 빨간색의 산책로 등을 간략하게 표기하여 구상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각각의 공간은 다른 색으로 표기되어 공간과 면적을 한눈에 쉽게 구분할 수도 있네요. 구상안 과정을 마쳤다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계략 예산이란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출한 것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는 고객에게 사업의 대략적인 소요 비용을 안내하고,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종별 내역과 부대 비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어요. 계량 예산은 공간별로 소요될 주요 공종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기타 비용은 공과 잡비 등으로 표현하여
개괄적으로 산출하여 작성해요. 공종별 비용은 수량과 단위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더 개략적으로 공종의 합계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견적의 개념과 유사하여 견적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면의 계략 예산서 예시를 보시면 공급자의 정보와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가격 등 공사에 대한 전체 합계 금액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예산서는 크게 주요 공종별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주제 정원을 기획할 때 기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기획서란 계략 구상과 계략 예산을 종합하여 정원을 구성하고 디자인하기 위한 초기 개념을 설정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의미해요. 고객에게 사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대상지의 특징과 사업의 개요, 사업 계획 및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작성해야 해요. 기획서는 영상, 프레젠테이션, 패널 등 고객에게 전달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또한 기획서는 대상지에 대한 내용을 계략 구상안과 같은 그림을 포함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하며 대상지의 현황과 사업 개요, 목적 등을 기술하고 구상안을 첨부하여 작성해야 해요. 화면을 보시면 기획서 작성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왼쪽으로는 대상지 현황에 대한 파악과 설계 목적, 대상지 현장 사진 및 조성 예상도, 시설물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옥상 녹화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 마스터 플랜, 식재 수종 이미지 등을 포함하는 기획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나타낸 기획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완성 단계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으며 컬러 및 재질의 표현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주제정원 기획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주제정원 구상 단계로 들어갈게요. 주제정원 구상에서는 사업 콘셉트와 테마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콘셉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에서 제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해요. 콘셉트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 또는 지식, 개개의 사물로부터 공통적이거나 일반적인 성질을 뽑아 마음속에서 시각적으로 그릴 수 있는 이미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심리학 분야에서 의미하는 콘셉트는 특정한 사물, 사건, 상징적인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한 보편적인 견해나 생각이에요. 따라서 정원 사업의 콘셉트는 대상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공통된 성질과 속성을 종합하여 고유한 정체성, 즉 환경이 본래 가지고 있는 구조와 기능을 재현하는 것이에요. 테마의 사전적 의미는 창작이나 논의의 중심 과제나 내용을 의미하는데 정원에서 테마란 계획자 또는 설계자가 대상지 환경의 특성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에요.